그리고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핵심으로 말하고 싶은 바인데요. 결국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썸네일 보고 오셨죠? 저는 이더4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포션은 유지하면서 시장에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가깝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더4의 등장 배경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과거 사례들을 한번 들춰보고 제 솔직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공지 채널을 하나 팠어요. 지금이 저점 매수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더4에 관련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저는 이더4가 나름대로 포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코빗 리서치에서 나온 내용에 제 생각을 섞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코빗이 진짜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탈중앙화 신념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뭐 POS가 맞다, POW가 맞다, 이더4 하는 사람들은 채굴자들이 한탕하려고 만든 체인이다. 저는 어떤 쪽도 지지하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각자 사람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진정한 탈중앙 정신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저 코인 투자자로서 수익 기회가 보인다면 실행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탈중앙 신봉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출발할게요. 네, 정말 길고 길었죠. 이번엔 진짜로 안 미루고 드디어 이더리움 머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머지를 통해 이더리움은 POS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더리움은 POS 전환을 예전부터 예견하고 있었고 채굴자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시점이 다가오니 채굴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더4를 만들자는 의견이 많은 지지를 받았고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채굴업자인 챈들러 고 빡빡이 아저씨를 중심으로 기존의 작업 증명을 유지하는 이더4 체인을 하드포크를 통해 계속 유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드포크의 결과로 이더 체인과 이더리움 4 체인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는데, 이 하드포크는 기존 체인에 담겨있던 정보를 모두 포크 뜨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USDC를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USDC는 서클에 예치된 달러를 바탕으로 이더 체인 상에서 1대1로 USDC 코인을 찍어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네들끼리 싸우더니 체인을 두 개 운영한다니, 갑자기 서클 입장에서는 이더 USDC와 이더4 USDC가 생기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당연히 서클사는 본인들이 발행한 만큼의 스테이블 코인 1대1만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더4가 아닌 이더리움 상의 USDC만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대충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SDC뿐만 아니라 사실 이는 모든 코인이 그렇습니다. 하드포크는 특정 블록 전까지는 기존 장부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그 블록 이후부터 장부를 서로 따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코인이 이더리움 4와 이더리움 두 개 위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다만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USDC와 걔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더4 위 디파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똑같은 코인을 포크 뜬 체인이라 하더라도 이더4 위에서 유의미한 자산이 생겨날 것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출시 초기에 유의미한 가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체인이 이더4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1차 결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왜 썸네일에서 잘 될 거라고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코인판에 있어 보니까 코인 가격이라는 게 절대로 내재된 밸류에이션으로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코인 가격과 밸류에이션은 별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22년 현재 초기 코인 시장의 가격은 이해 주체들의 관계가 맞물려 결정되는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더4가 일정 포션을 가져가며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잠정 결론을 냈는데, 총 4가지 근거로 그 이유들을 차분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미 이더4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론의 아버지 저스틴 선의 폴로닉스를 중심으로 레카 거래소들이 이미 이더4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가도 현재 영상 만드는 시점에선 50불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스테이킹된 이더나 기타 물량들은 차포된다고 치고 그런 거 모두 감안해서
현재 50불에서 오토막 난 10불 간다고 생각하더라도 현재 이더 발행된 총량에다가 10불을 곱하면 대충 시총 50이 안쪽인 코인이 뚝딱 하고 완성되거든요. 이게 오토막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지 만약에 반토막이면 20등대, 10등대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큰 파이가 나오는 새로운 체인이 있는데 과연 시장 참여자들이 이건 도덕적으로 좋지 않군, 그냥 이거 포기하자 라고 넘어가 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탈릭은 이 이더포 사태에 대해 작업 증명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돈벌이일 뿐이라며 이런 행위를 비난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비탈릭의 말 속에서 단순한 돈벌이라는 말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들은 이더포를 지원할 수밖에 없더라. 만약에 제가 고객인데 다른 거래소들은 다 이더포 코인 에어드랍 해준다고 하는데 업비트만 우리는 지원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업비트에 있는 이더리움을 빗썸이나 다른 거래소,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하겠죠. 그리고 레카 거래소들은 이미 나오기도 전부터 이런 코인들을 상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수료 수익이 꽤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들도 이런 이해관계, 경쟁관계에 의해서 이더포를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고시총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코인은 더더욱이요. 세 번째, 과거 사례를 보니 껍데기만 나온 코인들도 시장에 살아남더라. 포크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채굴자들의 이해관계나 비트코인 블럭 사이즈 확장 등을 이유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등등 이렇게 수많은 포크 프로젝트들이 나왔지만 각자 어느정도 가치를 유지하고 있고, 이더리움 더 다오 사태로 인해 분개했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도 각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은 사실 사용처가 아예 없는 코인이라고 봐도 유망한데 채굴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메이저 코인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루나 클래식도 투자자 보호, 루나 클래식 재건축 등을 명분 삼아서 주요 거래소들에서 상장을 지원하며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념의 차이가 있더라도 사실상 실패한 프로젝트더라도 빌딩된 게 사실상 전혀 없는 프로젝트들이어도 어쨌건 저쨌건 22년 현재 코인 시장에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더포만 배제될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인데요. 결국 일정 규모 이상으로 돈이 묶여 있으면 그게 또 돈이 되더라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드렸던 도지코인에 묶인 자본을 해제하려고 뱀파이어 어택을 감행하는 도지체인도 그렇고 비트코인에 묶여있는 자본력을 해제하려는 스택스도 그렇고 어디에나 본인이 먹을 파이가 어느정도 있는 군침 도는 프로젝트라면 결국에 거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은 진심이든 아니든 생태계는 피어나더라 하는 점인데요. 실제로 이미 일부 프로젝트들은 이더포 위에서 빌딩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더포도 덩치가 꽤 되니까 어느정도 커뮤니티와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요. 시장이 그렇더라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더포에 관련한 전략은 미리 세우고 투자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인게코 코파운더인 바비는 이더포 관련 전략으로 7개 정도의 전략을 소개했는데 이거는 제가 블로그 링크로 따로 남겨드릴게요. 대충 지갑에다가 이더 넣어두기, 랩핑된 이더는 네이티브 이더로 바꾸기, 대출해가지고 스냅샷 찍기, 스테이킹된 이더랑 이더 간의 아비트라지 이용하기 등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전략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다만 절대로 저를 따라서 투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테이킹된 이더나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비이더 같은 상품도 유심히 지켜보면서 아비트라지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반반 해칭해놓고 스냅샷을 찍는 전략도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게 소개해드리기가 가장 좀 조심스러운데 초보자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드에서 매우 작은 부분만 떼다가 본인이 고점이라고 판단할 때마다 조금씩 숏을 섞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크 프로젝트들, 특히 이 이더포는 더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첫 등장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지만 결국 얘네도 언젠간 가치평가의 영역에 들어서긴 할 테고, 또 이더포의 경우는 차포 떼더라도 나올 물량이 굉장히 많을 테니 결국에는 체인 빌딩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도 압력이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규모의 체인은 변동성이 엄청나니까 고리스크임을 꼭 인지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핵심으로 말하고 싶은 바인데요. 결국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채굴자들이 어디론가 가기는 가야 합니다. 대안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4, 레이븐, 카스파 등등 다양한 채굴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채굴자들도 리서처들도 어쩐다 저쩐다 논의는 많지만 아직 대세감이 형성되지는 않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얘네의 해시레이트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채굴자들의 넥스트 무브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채산성이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면서 가는 게 어쩌면 이더4를 떼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저리 제 생각들을 적어봤습니다. 당연히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클클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본서님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구독자와 비구독자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텔레그램 방도 입장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커피 이벤트 같은 다양한 것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